여기는 며칠 전에 그 IOC에서 여기 평창을 선정했던 장소만큼 이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좀 긴장하는 편인데 앞줄에는 전혀 지금 배려심이 없이 미인들만 쫙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떨리는 게 보입니까? 많이 떨리고 있고요. 제가 그 A단에서의 박교영 리더님하고는 엄청난 친분이 있습니다. 어떤 친분이 있냐 그러면, 원래 이 첫날 밤, 첫 키스 이런 거는 처음이라는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 안 됩니까? 흥분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첫 여행을 이제 호주로 2006년도에 갔었어요. 그 호주에서의 그 첫 여행은 여기 리더십을 가신 분도 있으시고 아직까지 12%부터 오늘 이제 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가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메에서 보내주는 이 리더십 여행 자체가 다른 여행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 여행에서 제가 호주를 갔었는데 제가 묵은 호텔이 이제 상그릴라라고 하는 호텔이었어요. 그 호텔 로비에는 원래 이 격조 높은 호텔에는 클래식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우리 전국 AP에도 보면 AP 안에 흐르는 음악들이 타령이나 민요가 아니고 클래식이거든요.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클래식한 음악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 얼굴 생김새로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엘가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엘가. 그 엘가에 부르진 않겠습니다, 제가.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띠리리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음악이 흘렀는데 저 앞에서 이제 박경일 리더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사진을 한번 찍자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갓 파운더스 PT가 됐을 때거든요. 근데 박경일 리더님은 제가 보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핀에 계셨는데 저는 그냥 가서 사진 한번 찍자고 찍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저희 스폰서님은 이제 이창국, 김은옥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업라인 스폰서님은 올해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가시는 정미숙, 박상길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시고요. 그 업라인은 이제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조재천, 황말순 더블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시고 저는 이제 울산에서 왔고 이글 드림 패밀리 권익원 윤영미 리더님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재천 리더님께서 A단에 가서 내가 추천을 해놨으니까 가서 이제 열정을 한번 확 불러일으키고 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우면서도 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없지만 제가 5년 전에 그 호주의 첫 여행지인 상그릴라 호텔 로비에서 엘가의 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서 사진을 찍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웃기죠? 저는 이렇게 막 끼어 맞히는 습관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맨 끝에는 가다 보면 아메이. 웃기죠? 근데 이제 여기 11% 이상 리더님들이 많이 오셨다 그랬는데 9%는 절대 안 오셨죠? 오셔도 손들면 안 되죠, 여기서는. 그런 어떤 그 9%, 6%, 3%는 안 오셨을 건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강의가 저는 이제 3%부터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 핀까지 밖에 못 왔으니까 다이아몬드까지 이런 마음가짐이면 우리가 6%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9%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12% 플래티늄, 사파이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주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한 13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직장생활을 13년 정도 했었는데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인텔리처럼 보이시지만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까 지금? 이러면 대충 하고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메 사업이 재밌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도 재밌어야 되고 제가 웃기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안 웃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퍼를 계속 잠가놓고 계신 분은 본인 요즘 건강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 건강에 나빠.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난 떠들라 내려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저거는 웃겨야 되는 것보다 웃기려고 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그러면 웃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쪽에 한 명 주무시는데 저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분이 지금 어제 저녁에 지금 무리를 하셨거나 그런 거지. 제 때문에 지금 자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제가 원하는 만큼 어떤 그 직장 생활도 뭐 목표를 꼭 가지고 안 가지고 떠나서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대충 뭐 고문관처럼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몇몇 없지 않습니까? 했는데 내가 막 열심히 하려 하니까 이렇게 견제가 들어오고 시기를 하고 사회생활 어떤 집단이라는 자체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초기에 만났던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더 해보라 이러더라고. 나는 이제 막 더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을 무렵에 제가 직장 생활을 막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집에 와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봤어요. 어떤 행동들을 제가 하고 있는지. 막 집에 와서 어느새 막 짜증을 막 내고 있더라고요. 8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16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고요. 또 돈 욕심에 24시간을 일을 하고 집에 안 가고 8시간을 달아서 32시간을 일을 막 하는 그런, 지금 또 그런 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또. 있겠죠.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데모를 하고 뭐라 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가까운 동남아 쪽에 있는 분들 갖다가 채용을 많이 하죠. 갑이라는 타이틀이 아니고 을이라는 타이틀을 모자를 쓰고 통근버스 보면 을이라는 타이틀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16시간, 32시간을 다이렉트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하고 있는 행색을 보니까 짜증이란 짜증을 다 내고 있고 방구라는 방구는 다 끼고 있고 속이 안 좋으니까 파스란 파스는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뭐 온몸에. 그 사람 죽겠더라고, 진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 막 이제 돼지고기는 구워놔야 되는데 안 구워져 있으니까 막 화를 내고 있고 밥상이 안 차려져 있으니까 화를 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야, 이거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러던 차에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와이프가 접해서 진행을 했고, 한 6개월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진행하다가 무려 한 2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되죠. 그 2년의 공백기가 왔던, 첫 번째 이유가 저희 부친이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는 이제 회사와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는 아메인지 돌메인지 하려면 해라 이러면서 혼자서 이제 내팽개치고 2년을 갖다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상황이 어땠냐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어떤 내 자신이 짜증, 뭐 방구, 파스를 붙이고 있는 내 자신이 싫어가지고 아메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덜 돼 있었던 거라 제가. 그래서 공부가 덜 돼 있는 제가 어떤 행세를 하고 있었냐 그러면 이제 미팅에 오겠다는 사람이 안 오면 전화를 해서 당신이 왜 오겠다 해놓고 왜 안 오냐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게. 다음에 올 필요 없다. 오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 울산말로 내 눈깔이 내가 찌르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책을 읽고 조금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내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누군가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막 의욕만없어서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떠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에 내가 뭐 아쉬운 게 뭐 있어. 직장 잘 다니겠다. 뭐 보너스 잘 나오겠다. 그래 자기나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래서 이제 막 한 2년 정도 이렇게 공방전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이제 멋지게 계속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이렇게 지날 때쯤까지 계속 멋지게 컴백을 하려고 내 나름대로 막 마이웨이를 하고 있었죠. 뭐 아메이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막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아메가. 이 미팅 속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그런 그 우둔함 때문이었는지 어쩌는지 정말 다른 분들은 뭐 2년 3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 부부는 아까 그 저희 와이프 얼굴 나왔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좀 많이 아깝죠?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쪽은.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9년 만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올 일부로 성취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정말 3%대는 이 정도의 마인드, 내가 다시 2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컴백을 해서 와이프를 하게 할 때는 제가 이제 보조를 잘 맞추고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이 비즈니스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 정도의 마인드, 이 정도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6%, 9%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한번 적어 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따리를 한번 풀어놔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12%부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 6%는 그냥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3% 있구나 여기. 오늘 참 다행인 게 왜 미인은 박명희라고 젠틀한 사람들은 악필이 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3%일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일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거를 진행해서 그것을 이뤘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한 군자리에서 한 곳에서 시간 계획을 내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한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한테 급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 12% 이상 챌린지 드림 코스라 했습니까? 챌린지 다이아몬드 코스라 했습니까? 여기 오는 것도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12% 이상 되신 12%에서 18% SP 이전의 리더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집에 아버님 칠순잔치가 더 급한 일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정말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이 CTC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급한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시. 이게 우선시 되면 이 3%가 만약에 3%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3%가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2년에서 3년 안에 다이아몬드 간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당신은 9년 만에 간다. 저는 3%때 이런 마음 못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3%가 아니고 이미 보석핀에 가 있는 분한테도 힘든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 아메이를 최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다이아몬드 핀에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 이 좀 꽉 끼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즘 꽉 끼는 게 추세라네요. 그래서 이제 꽉 끼었어요. 좀 풀러도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준비한 것 중에 3% 얘기 중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오늘 비 많이 왔잖아요. 울산에도 비 많이 왔어요. 어저께 제가 부산에 홈미팅을 하나 하고 울산으로 올라오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앞이 막 안 보이는데 그분 뎁스거든요. 그분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뎁스 이제 파트너하고 이제 미팅하고 올라가는데 앞이 안 보인다. 근데 울산으로 올라가는데 사장님이 저 멀리서 정말 다이아몬드 배치를 달고 내보고 서울하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이 안 보이는데 뭐 보여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갔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이 비가 와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와도 올 수 있고. 아까 우리 그 영상에 보면 눈 올 때 찍은 영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에 눈이 많이 올 때 나가지도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제품을 들고 배달을 하러 가고 누군가를 후원하러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가 1월달, 2월달이었죠. 우리는 커다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아메이로 둘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3%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6%에 두고 계신다 그러면 이까지 빚줌은 우리를 갖다가 절대 굴복 못 시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예,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6% 때는 정말 열정적이어야 된다. 열정적이어야 된다. 열정. 섹스피어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요. 의심은 역적과도 같다. 의심은 역적과도 같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도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어 결국 가지고 있던 착한 마음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섹스피어는 누구죠? 세계에서 가장 바람을 잘 피는 사람이 섹스피어입니까? 조금 늦게 웃으시네. 섹스피어는 제가 이제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년 있잖아요. 그 소년이 지금 몇 살이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놀라운 비밀. 제가 그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딱 40살 됐어. 40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좋아하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아니,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읽은 세계 명작 전집을 다 지금부터 책 제목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책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섹스피어도 좋아했어요. 근데 섹스피어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거죠. 결국은 열정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라는 거죠. 열정과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열정과 용기가 있으면. 제가 항상 스포츠 머리였어요. 소나기 소년이 스포츠 머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 조폭 이미지가 나니까 안 되겠다. 작년 말부터 이제 빠마도 하고 머리를 막 한 길러봤어요. 그래서 이제 단골 미용실을 하나 정했죠. 그분은 이제 나한테 딱 걸렸기 때문에 내 소비자가 되었죠. 어제 가서 이제 머리를 다듬으면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미용실에 5만 사람이 다 온대요. 아메이하는 저도 오지만 얼로에 알죠? 각종 다 온대요. 근데 호주머니에 여기 있든가 안쪽에 있든가 여자분들 같은 건 재킷에 있잖아요. 명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함을 만졌다가 뺐다가 만졌다가 뺐다가 안 줘. 당신 뭐 하냐 그러니까 뭐 한대. 뭐 하냐 그러니까 그게 뭐 한대. 말을 뭐 하는 거라 말을. 그러니까 명함 하나도 딱 꺼내가지고 나 아메이합니다.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섹스피어가 했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정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명함을 딱 꺼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사진사가 있다. 사진 그만 찍고 내하고 아메이 한번 해보자. 나 아까 우리 정 실장님한테 밖에서 아메이 내하고 같이 하자 회의했었어요. 대기실에서. 홀리챈도 전 세계적인 탑리더인 홀리챈도 호텔 벨보이한테 얘기를 한다잖아요. 왜 우리는 말 뭐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서? 우리 울산에 있는 미용실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러던데요. 자기 명함도 하나 옳게 못 주면서 자기 제품을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명함을 다 팠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당당하게 주시라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주고 아파트 관리실 아파트 경비원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자주 바뀌잖아요. 경비원 안 바뀝니까? 여기는 주세요.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아메이를 전하는 것 중에 무대뽀로 전하는 게 있죠. 무대뽀로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취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이쪽은 이제 생생하시네요. 이쪽은 좀 가야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갓집에 가서 아이고 이러고 막 곡하는데 사업 설명하죠. 그리고 친구나 이렇게 예식장에 가가지고 패백 드릴 때 이제 좀 시간 나지 이러면서 사업 설명하고.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세요. 하나 더 있었는데, 시댁 제삿날에 시 아주버님한테 사업 설명하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업 설명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사진기사한테 아메이 명함 돌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아메이 명함 주고, 택배 아이씨한테 사업 설명해버리고, 시댁의 시아버지님한테, 재산날 가가지고 사업 설명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열정에 못 이겨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명확하게 사업 설명을 배워가지고 기승전결 완벽하게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쫙 해가지고 아이패드 쫙 해가지고 쫙 하면 그 사람이 잘하네. 니나 해라. 아이패드 나도 사야 되나. 돈 많이 들겠는데 난 못하겠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떠듬떠듬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후다닥 하면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사업 설명해야 됩니까? 예. 오늘 9시 끝나잖아요. 집에 가시기 전에 사업 설명해야죠. 오늘 같이 커다랗게 기름에 내 에너지의 탱크에 기름을 채워놓는데 오늘 사업 설명 안 한다. 오늘 같은 날은 집에 가시기 전에 무조건 사업 설명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24시간 신속 배달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카탈로그에 자기 명함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연락이 안 올 것 같죠? 연락 옵니다. 내가 지금 시아버님 칠순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드릴 선물은 없는데. 그런 분들이 대가 지불하고 우선순위를 맞춰가지고 우선순위 앞당겨서 이 자리에 왔는데 명함 주고 시댁 거기 가서 아주버님한테 사업 설명하고 이런 거는 부끄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왜 부담스럽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보시라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업 설명 꼭 한번 저는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도 되겠죠, 제가? 그래요. 혹시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우면 제가 나중에 하기 전에 제 IBO 번호를 불러드리니까 제 IBO 번호를 불러드리세요. 혹시 사업 알아보겠다는데 그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제 번호를 알려드리시라고요. 제가 열정적인 분의 특징을 갖다가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열정적인 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뽑아낸 자료에 의하면, 전화통화 같은 거,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만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은 사람. 오늘 저하고 참 기분 좋죠. 제가 딱 마주보니까. 마지 못해서 이해하시는데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어떤 좋은 현상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몇 개월 뒤에 FED에서 만났을 때 리더님이 누군가를 후원해서 오시잖아요. 그분을 리더님이 저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리더님이 저한테 기분이 좋으면. 근데 리더님이 저한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 사람 그때 봤는데 파이더라고 갚는 건. 그럼 결국은 리더님이 후원하는 그 사람은 내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분이 선언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고, 근데 리더님이 저한테 기분이 안 좋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기분 좋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몰아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분 안 좋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든지 이 비즈니스 속에서는 기분 좋은 사람으로 인식돼야 되고, 나도 기분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를 해야 돼. 근데 전화를 해도 스폰서하고 전화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보세요. 예. 잔다, 잔다. 어제 갔다 아닙니까? 와요. 이런 식으로 스폰서하고 통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라고 했는 분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9년 지나면 닮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속에만 있으면. 근데 전화가 될 때, 스폰서님, 이번 달에 6%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9% 꼭 해내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폰서는 자기도 6%라, 6%. 근데 파트너도 6%인데, 야가 다음 달에 9% 간다 그러면,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저렇게 씩씩하게 하려 하는데, 내가 업라인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홍길동이 자는 9% 다음 달에 간다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전화동, 스폰서님, 홍길동 사장님이 다음 달에, 홍길동 리더님이 9% 간답니다. 제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힘이 모자랍니다. 힘을 좀 도와주십시오. 위에서부터 내가 9%가 되기 위해서,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9%만 그럴까요? 다른 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스폰서만 보면 울고 째고 짜고 만나면 막 인사도 막 대충 막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아메 비즈니스는 나이와 성별, 나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공손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열정이 지나친 사람도 진행하다 보면 또 겸손하게 또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열정적이지 못한 게 항상 문제지, 열정적이라서 문제가 된 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열정적인 사람보다 안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참 많이 이렇게 애를 씁니다. 정말 어렵네요. 6%가 그만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6%가 상가집에 가가지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제가 아는 바로는 1년, 2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다이아몬드 가신 분들은 눈에 뵈는 거 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진행하셨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빨리 핀업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제 열정 때문에 지금 막 부채를 붙이고 계신 분도 계세요, 지금. 자, 9%. 아직까지 여러분들 속으로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난 12%인데, 3%, 6%, 9%는 내 다 할 줄 아는 건데, 이래 생각하고 다 계시겠죠. 제가 9%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준비한 9%는, 제가 몇 시까지죠? 제가 모르겠네. 9%는 제가 준비한 거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들이 그것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라죠. 그 사람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도록 우리가 드림을 터치해 주는 거. 그죠? 제가 어저께 울산에 가면 호계라는 동네에서 호계라는 동네에 이제 생리대를 하나 식당에 갔다가 이제 그 식당 아주머니가 내 아메이 많이 써봤다 이러면서 니는 귀찮게 안 할기제 막 무조건 반말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저 같으면 와 반말하는겨 내한테 이러면서 막 싸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 저는 귀찮게 안 합니다. 생리대 하나 갖다 두가 이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라고 이제 연락처는 받아왔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받아와서 어제 갖다 주려 하는데 생리대 대형을 갖다 달라 그러는데 생리대도 프레시 대형이 있고 오리엔탈 대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갖다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 오리엔탈 대형이 한 1,몇백 원 더 비싸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여자 파트너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오리엔탈 대형은 남자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오리엔탈 대형은 양이 많은 사람한테 적당하고 프레시 대형은 민감한 사람한테 같대요. 거꾸로 말했어요? 예. A면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B면에서 만나요. 예, 거꾸로 말했는 거 맞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오리엔탈 대행을 선택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선택해서 샀어요. 가면서도 내 찝찝한 거라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오리엔탈 대행을 이미 샀붙잖아요.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혹시 양이 많으세요? 민감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오리엔탈 대행을 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갔어. 가면서 계속 시크릿을 걸었죠. 그래. 이분은 분명히 오리엔탈 대행이 적합한 사람일 거야. 응? 민감한 거에 적합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제 시크릿을 걸었죠. 아니나 다를까 내 시크릿이 맞았어. 자기는 그거래. 오리엔탈 대행이 맞대. 그래서 고맙다 이러면서 치약도 2개 가오내가 이러면 예 알았습니다. 회원가입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미 하는 것들은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섰어요. 언젠가는 이제 제 레이더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선 호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제 또 회원가입을 제가 또 시켜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가면서 계속 시크릿을 걸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좋은 생각 그럴 거야 하면서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울산 삼선에서 호계 쪽으로 가면서 계속 주면서 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안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딱 맞는 12%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맞죠? 이제 12%. 너무 시시한 3%, 6%, 9% 얘기를 해가지고 지겨웠죠. 다 하고 계신 건데 이미 그죠? 말씀 안 하신다는 거는 다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자, 12%는 자세를 다듬자. 자세를. 자세가 모든 것이다. Attitude is everything. 이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귀에 따갑도록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나시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여동생을 후원을 했었어요. 코를 파면서. 야, 너 안에 이거 좋은 거야. 한번 알아봐. 너 안 하면 너 후회해. 너 어차피 일할 거잖아. 애들 크고 있는데. 여동생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여동생은 아까 그 사진에 봤는 우리 와이프 손 회장님께서 후원하셨죠. 제가 후원 안 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물론 내가 반바지 입고 또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겠죠. 후원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미용실에 우리 어저께 머리 했는 그 미용실 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미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지금. 근데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또 내 사업 파트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 파트너는 제대로 하고 있는 나를 원하지, 제대로 된 모양을 가진 사람 나를 원하지, 그냥 그저 그런 마인드로, 그저 그런 행색으로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을 수 있는 깔끔한 옷을 입는 거죠. 그런 내가 누군가를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의 뜻을 아시겠죠? 그죠? 어저께 슬리퍼 신고 나시 입고 동생 후원하신 분 계시죠, 여기? 오늘은 양복 입고 근사한 데서 밥 한 그릇 하자 해서 사업 설명 약속 한번 잡아보세요. 쉬는 시간에 약속 잡아서 10시에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미지 얘기를 자세를 하면서 자세는 우리가 이제 그 자세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 울산에 호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호계에 가면 박씨라고 하는 사장이 있어요. 박씨. 근데 이 사람은 호계라는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걷는데 웃으면서 건대요. 웃으면서 걷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씨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인상도 좋고 박씨 저 사람은 와이프도 예쁘고 아들도 공부도 잘하고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렇게 박씨를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염이 돼서 박씨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그래 저 사람은 호계 유지 맞지. 그래 저 사람이 무슨 또 빌딩을 짓는다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 이름은 최우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우영 저 친구는 좀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좀 유머스럽고 말에도 참 정감이 묻어나고 괜찮네. 저 사람은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저한테 에너지를 한 번만 딱 줘보세요. 자,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우영은 될 수밖에 없어. 최우영은 될 수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최우영의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홍길동은 약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주에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기운이 가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들썩할 정도로 한번 땡깡 질러보세요. 홍길동은 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여러분들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를 주고 걸어다니고 동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경비원의 아이씨한테 보여지고 직장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미팅장에 나와서도 항상 웃고 캔슬 받아도 또 거절 받아도 웃고 될 거야 이런 메이킹으로 걸어다니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정말 될 수밖에 없어. 형제 파트너들이 기운을 주겠죠. 그러면 나는 될 수밖에 없는 거라. 네, 얘네가 인상은 똥 씹은 얼굴이는 그러면 뭐요? 이런 표정으로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 분들 없죠, 여기는. 없으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경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세히 넣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전자. 그런데 제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15% 말씀드릴게요. 15%는 질문하라.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든 사업 예상 파트너든 현재 내 파트너하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고객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내가 너무 많이 말하는 걸 피할 수 있다. 우리 자꾸 뭘 가리키려 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더 똑똑해. 가리키려 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세요. 세 번째, 상대방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답니다. 질문을 하면. 우리는 계속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질문하는 기술을 갖다가 연마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후원하고 싶고 진정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공격하지 말고 들춰내지 말고 질문하라. 이렇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JP 모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댈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사람들이 변명을 댈 때. 두 번째는 진짜 이유. 근데 진짜 이유는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 진짜 이유를 갖다가 댄답니다. 진짜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18% 하겠습니다. 18%는 제가 이런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침묵하라, 경청하라. 침묵하라, 경청하라. 2000년 전에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키케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웅변은 예술이다. 이렇게 했더니 웅변은 예술이다. 웅변은 예술이다. 근데 침묵도 예술이다. 침묵도 예술이다. 그러나 경청은 잊혀져가는 예술이다. 키케로가 뭐 예술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웅변보다 침묵보다 경청이 예술에 더 가깝네요. 그죠? 그럼 아까 전에 15%에서 질문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뭐라 경상도 말로 죽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죽게든가 떠들든가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 내가 그거 알거든. 내가 그거 다 알거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아니까. 예스터데이는 비틀즈가 4인조 그룹을 해가지고 1960년대에 만들었는데 2000년도에 이상한 사람이 만들더라고. 내가 다 아는 노래를 갖다 그래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 모욕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도 참고 웅변하지 말고 침묵, 경청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경청을 할 때 내가 그 다음에 할 말을 갖다가 말이 끝나기 전에 끊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그렇죠? 예, 대부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끊지도 말고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을 싹 바라보고 지그시 바라보고 이렇게 사람들 눈을 마주치니까 어색하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그래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이제 놀랍게 나의 페이스로 동화가 된답니다. 와 정말 넌 참 니 같은 애 별로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그냥 듣지 말고 정말 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처럼 그 사람이 후원될 수 있답니다. 우리 후원하고 싶잖아요. 나는 후원이 필요 없다. 남는 사람들 저 좀 주세요. 우리 정말 후원해야 되잖아요. 우리 좀 후원하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돼, 경청. 자, 18% 넘어가고요. SP. 정말 SP 가고 싶죠? 18%, 18%는 15%, 18%에 계신 분들은 SP 정말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청해서 한 내거 만드세요. 한 명하고 같이 가면 정말 SP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1000만점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SP가 되고 또 SP가 되는 걸 도와주고 내가 플래티늄이 되고 플래티늄이 되는 걸 또 도와주고 일단 내가 1000만점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SP가 되거나 SP가 또 이제 GP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제가 한번 요약해 봤어요. 신뢰를 쌓아라. 그리고 왕성하게 상상하라. 자,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신뢰감을 넣는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위 사람에게 정직하라. 정직하라. 두 번째로 배우고 연구하라. 세 번째로 형제 파트너를 칭찬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 신뢰를 잃지 마라. 다섯 번째로 내 편을 만들어라. 내 편. 여섯 번째로 자신을 최상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라. 이게 이제 신뢰감 있는 사람들의 보이는 특징이랍니다. 정직하라에서 당신이 믿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배우고 연구하라에서 고객에게 신뢰성을 얻으려면 주위 사람들에게 사업 파트너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형제 파트너를 칭찬하라. 제가 요걸 넣어봤는데요. 우리는 참 나하고 나의 스폰서와 사업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형제 파트너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2%고 파트너도 좀 있고 이러면 내게 정답인 것 같아. 자꾸 뭐가. 근데 형제 파트너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또 정답이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내가 그를 보고 그가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장점만 보면 돼요. 장점만.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이 조금 많을 수 있고 장점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점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장점들로만 넘쳐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자꾸 단점을 보기 시작하고 단점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형제 파트너한테 칭찬하고 장점만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그렇게 내가 형제 파트너를 갖다가 칭찬을 하면 그 형제 파트너가 내가 칭찬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그 형제 파트너는 나중에 내 파트너한테 또 그 좋은 기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결국은 난 똑똑한 사람이라. 사실 그 형제 파트너는 내 마음속에 추워도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티끌 만큼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장점만 얘기하면, 아, 저분은 그래도 미팅장에는 정말 일찍 오시잖아. 저분만큼 부진한 분은 없잖아. 저분 정말 저 정도 열정이면 정말 뭘 못하겠어. 정말 대단한 분이시잖아. 이렇게 탁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자,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되고요. 신뢰를 잃지 않는다고 해서 건방진 것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내가 신뢰를 잃지 않게 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는 당당하게 행동하는데 건방져서는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자분들은 내가 잘 모르죠. 제가 소나기 소년이니까 부끄러우니까 잘 모르는데 남자분들 중에 저분 좀 건방지구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비즈니스 안 보여요. 우리는 배는 익을수록 머리가 숙인다는 속담이 왜 나왔을까요? 우린 참 사람은 어느 정도 냅독이 되고 지위가 생기고 그리고 고개가 자꾸 이렇게 천장을 뚫죠. 그럴수록 낮추고 내가 또 건방진 건 아닌가 낮추고 나를 다듬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신뢰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내 편을 만들어라. 내 편 만드는 거는 내가 겸손하게 행동하면 편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최상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라. 제가 사실은 이 강의 전문이 아니고 사회 전문이에요. 제가 사회를 잘 봅니다. 아까 우리 김명옥 리더님 여기 계시죠? 김명옥 리더님 여기 안 계세요? 예. 김명옥 리더님이 이글드림 패밀리에 작년에 오셨어요. 제가 작년에 오셨나? 에메랄드였거든요. 사회 봤었어요.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 큐도 안 들어갔는데 이글드림 패밀리에 있는 우리 이제 1,500명 앞에서 저 내년에 다이아몬드 갑니다. 응원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서 박수 한번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회 전문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명옥 리더님을 소개시켜 드리셔서 제가 너무 큰 영광이었는데 오늘 또 뵙게 돼서 제가 참 영광이에요. 근데 제가 참 사회 보는 게 전문인데 스폰서님들이 최 사장 이번에 한번 해보겠어요? 라면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어려운데 다른 분들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막 준비를 하죠. 막 멘트를 준비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막 준비를 한다는 거죠. 항상 최상에서 오늘 여러분의 스폰서님이 사장님한테 애프터 마무리를 하라 할 수도 있고 애프터 사회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무릎 탁 치면서 옳거니 기회는 왔구나. 드디어 내한테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당당한 거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아이고 저는 나중에 천천히 그럼 나중에 천천히 비즈니스가 나중에 천천히 슬로우 진행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한테 스폰서나 업라인이 어떤 걸 제시했을 때 정말 예스 하고 항상 여러분들 갖다가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P에서 좀 남았는데 GP로 바로 넘어갈게요. GP는 이제 감사, 감동, 감탄을 하라. 서리감을 가져라. 우리 권인건 윤영미 이글드림 팀 탑리더께서 윤영미 늘 하시는 얘기거든요. 서리감, 감사, 감동, 감탄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스폰서가 얘기하든지, 소비자가 얘기하든지, 파트너가 얘기하든지, 형제 파트너가 얘기하면 맞장구 쳐.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오바를 하는 거죠. 왜 오바를 하냐고요? 내 사업을 위해서. 제가요, 오늘 미팅은 너무 좋았고요. 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요. 이렇게 스피치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톤 높게 소울톤으로 경쾌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동그라미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팀워크로 함께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감사와 감동, 감탄, 특히 감탄을 잘하는 감탄. 오늘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저기서 싹 들어올 때 와, 현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걸 감탄하는 분들은 사업하기 굉장히 다이아몬드 가기 유리한 분들이죠. 지금 웃고 계신 분들도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이 계시네. 자, GP는 스리감을 하시고요. 플래티늄 칭찬하라.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실한 친구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칭찬해야죠. 칭찬. 북극곰이 콜라 들고 춤추고, 그죠? 고래도 칭찬에 춤추고. 칭찬은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우리가 플래티늄인데도 아직까지 파트너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 욕심에 플래티늄인데 사업 파트너와 진행을 하다가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든데 박사님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생각이 좀 그런데요. 자기 의견을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아 사장님 리더님 그거 정말 괜찮은 의견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일단 받아주고 칭찬을 하고 잘했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자기의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하면 수정이 조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더 기분이 좋아서 더 아이디어를 막 내고 막 창의적인 어떤 팀을 위해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자꾸 토를 달고 칭찬은 안 해주고 뭐. 이게 왜 이랬어? 사회야? 그따위로 봤어 사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네가 해라 그러면. 네 혼자 사업해라. 나는 딴 데 갈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 후원할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칭찬을 하세요. 칭찬. 우리가 지금 안매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들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생활 습관은 뭡니까? 칭찬하는 것도 습관을 안 들이면 여러분들 칭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바쟁이가 되더라도 칭찬할 걸 찾고 자꾸 칭찬을 하기 시작해보세요. 어느새 나는 칭찬쟁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룹은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미소를 지어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월달 아마그램 보셨죠? 제가 지금 안내 드리는 말씀 그 뒤편에 저하고 와이프가 이렇게 이제 사진을 있죠. 그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이 없는 거라. 다 하시는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좌석이 없는데 막 화를 냈더니 그 스튜디오스가 얼굴이 막 붉어져 있어.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자리도 없어. 내 자리도 없는데 승객이, 스튜디오스 와가지고 내한테, 그래, 자리가 지금 안내가 잘못됐던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싹 웃으면서 미소를 싹 지으면서, 제가 미소 잘 안 지어줘요. 미소를 싹 지으면서, 괜찮아요. 입구에서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 미소가 마음에 드는가 봐요. 다 웃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입구에서 쓱 기다리고 있었더니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들어가서 좌로 봐 해가지고 퍼스트 수석 다이몬드 앉는 그 퍼스트 클래스로 자리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기사에 있는 그 분이. 근데 그게 비행기에서 그 미소를 날린 그분한테만 통용되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라 사파이어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 사업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다가 떡 생기면 목이 아프지만 먹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 맥히잖아요. 자다가 떡 먹으면. 정말 유리할 수가 있어요. 미소를 그죠? 미소를 지으세요. 에메랄드 준비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9회 말 투아웃까지 나는 4타수 무안타예요, 지금. 오늘 삼진 2번에 플라이볼 2개, 야구 얘기입니다. 야구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9회 말 투아웃에 내한테 찬스가 왔어. 지금 우리 4대1로 치고 있어. 알지? 4대1로 치고 있죠. 홈런 한 방이면 5대4로 역전이 돼요. 딱 와서 딱 때렸는데 말로 홈런을 딱 친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난달에 에메랄드가 됐든지 5년 전에 에메랄드가 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나는 홈런을 칠 수 있어요. 홈런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2%라 그러면 15% 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15%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정수기 퀸쿡 이래 가서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그 소비자들 가정을 만들어서 치약과 더블엑스로 이렇게 12% 15% 가려고 하면 그분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소비자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가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12%에서 15% 가는 것도
에메랄드가 다이아몬드 가는 것처럼 홈런을 치는 것처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티끌만큼 또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버려야 돼요. 하이핀이 되면 될수록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나 가지는 고민이 뭐냐면 이 속에서 혹시 부정덩어리가 꼴뚜기 이상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앉아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파내어진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면서 절대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팀에 있게만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그냥 간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누구나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절대 긍정이지 않으면 핀업을 하고 프로핀도 마찬가지고 업그레이드 되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늘 절대 긍정을 갖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또다시 목표를 세우자 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내가 플래티늄이 되어서 플래티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었다면 내 파트너들을 다이아몬드로 내가 왜 못 만듭니까? 여러분 12% 리더님들 파트너 계시면 12%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죠? 죄송합니다. 12% 아닌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안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왜 내가 우리 플래티늄 파트너를 왜 다이아몬드 못 만들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못 만들어? 내가 했는 것처럼 같이 팀워크로 나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21살 때 루 게릭이라는 그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조종 선수고 뭐 이랬는데 2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 그러면 내 생의 가장 큰 업적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멋진 말이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장 큰 업적은 저는 뭐가 돼야 되냐고 생각하면 내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가슴 속에는 지금 내가 비록 프로핀에 있지만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큰 업적은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프리덤 이글이 되고 그 이상의 핀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또 불우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나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갖다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을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크고 대단한 비즈니스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한 발짝만 더 걸으셔서 저 언덕만 넘으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들 스폰서의 손을 꼭 잡으시고 정말 후내년에는 정말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저는 EDC로 가 있겠습니다. 얼른 도망가야죠.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나 뵙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시스템에 있는 한 저희 모두는 전부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제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멋진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